네, 오늘은 코딩 테스트의 중요한 코딩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전 강의에서는, 그, 그냥 구현 전에 우리가 최대한, 네, 완벽한 설계와 어떤 예외상 처리를 미리 함으로써 최대한 구현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였고요. 이번 강의의 중심은 그렇다면 실제 구현을 할 때에는 어떤 거를 좀 고려해 볼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강의는 카페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딩 테스트를 다시 정의해 보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에 주어진 TC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는 시험이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한된 시간 안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뭐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 입력값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도록 구현하는 시험이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이라는 거는 네, 이제 최대한 우리가 약간 그런 거죠. 뻘짓을 하지 않고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네, 보통 뻘짓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뭐 디버깅을 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네, 예외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 전에 음, 그 전에 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되도록이면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야 우리가 좀 가독성이 있는 코드가 되고 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이 코드를 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먼저 코딩 테스트 정의를 위해서 보시면은 정확성이랑 효율성이 있는데요. 먼저 효율성을 먼저 알아보면은 각 TC가 입력 온 순간부터 답을 출력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강의에서 말했던 키워드를 추출해서 풀이에 필요한 알고리즘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거는 네, 그냥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틀리면 안 된다는 거고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확성이라는 거를 이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성이 필요한 명령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입력값이 있으면은 우리의 목적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력값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코드가 오류가 나거나 코드 오류라는 거는 논리적 오류라는 게 있죠. 논리적 오류. 논리적 오류라는 거는 음, 뭐 출력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를 입력하면은 B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 막상 내가 구현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A를 입력했는데 내가 예상한 B가 아니라 C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논리적 오류라고 하고 언어적 오류라는 게 있죠. 언어적 오류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인터 같은 경우가 있죠. 포인터 같은 경우에서는 널 주소값을 참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int 포인터는 널 이렇게 해놓고 이 널이라는 주소값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오류가 나겠죠. 네. 아마 이 C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포인터를 모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크기가 5개인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는데 우리가 크기가 5개인 배열을 선언했는데 여기다가 ARR10은 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배열의 인덱스 범위 바뀌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오류가 나는데 이러한 거는 논리적인 오류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오류가 있으니까 언어적 오류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딩 테스트에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오류는 논리적 오류가 있고 언어적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이 논리적 오류와 언어적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버깅 포인트를 잘 캐치해야 된다. 디버깅 포인트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는 코드가 막 이렇게 한 뭐 몇백 라인 있어요. 코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디버깅을 해야 될 부분 여기라는 말이죠. 우리가 디버깅이 해야 될 부분은 여기인데 어, 정확하게 한 번에 여기를 캐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 어디가 중요한지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우린 여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를 막 디버깅 해보고 로그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 당연히 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정작 봐야 될 부분은 이 분홍색으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딴 데만을 본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그 역량이 이거예요. 디버깅 포인트를 잘 캐치해야 된다. 네, 디버깅 포인트를 잘 캐치하려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경험도 물론 중요해요. 경험도 물론 중요한데, 당연히 경험도 중요하죠. 네. 네. 왜냐면은 코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충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여기에 오류가 났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코딩도 많이 해봐야 되고, 네. 그런,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그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우리가 이제, 어, 바로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드를, 어, 코딩 자체를 좀 이렇게 잘 짜면 돼요. 이게 코딩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BC라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해요. 우리가 구현할 게 ABC라는 기능이 있는데, 잘 된 코드는, 잘 된 코드는 딱 봤을 때, 이게 코드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여기는 A네, 여기는 B네, 이렇게 딱 그, 한 번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딱 그 코드의 부분을 보면은, 그 함수의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이 만약에 서로 관련이 없으면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작성하는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코드라는 거는 반대적으로 A라는 동작이 뭔가 오류가 났어요. A라는 동작이 오류가 났는데 좋은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그 A라는 부분만 보면은 이제 그 디버깅이 되는데 나쁜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어, 하나의 함수에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A를 볼 때 BC도 봐야 되고 A를 수정했는데 B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B를 다시 수정했는데 C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C를 수정했는데 다시 A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데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죠. 사이드 이펙트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했을 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맞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분석도 힘들어지고 이제 그 코드를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뭐라고 해야지? 코드들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도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더 좋겠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 그쵸? 예를 들어, 지금,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함수를 작성할 때 기능과 출력을 구분한, 그쵸? 그것도 보면은 각 동작을 이렇게 분리한 거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한 문장을 정리하면은, 모듈화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듈화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하나씩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류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 왜 오류가 난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의 원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인에 의해서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라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어, 그, 이 A라는 오류가 났을 때 예, 명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류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뭔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데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D도 해보고 E도 해보고 F도 해보고 이래요. 근데 이게 어, 다 안 되면 차라리 나은데 다 안 되면 차라리 어, 계속 고민하시다가 A라는 답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어쩌다가 이 F로 잘 돼요. 그러니까 이 F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A가 고쳐졌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음, 원래 그 A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F라는 문제로 해결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됐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코드를 그 실제 제품을 릴리즈하거나 뭔가 사용자한테 제공한 후에 그 뒤늦게 오류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 어떤 오류가 났을 때 이를 명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네,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이 오류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은데 어떤 오류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디버깅을 하다가 고쳤어요. 수정했어요. 그러면은 내 수정 사항이 이 오류를 어, 완벽하게 고쳤다.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오류를 다시 발생시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이 오류에 대해서 내 수정 사항이 잘 적용됐는지, 그러니까 이 수정 사항으로 진짜 오류를 해결한 게 맞는지 이거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면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오류를 내가 잘 분석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오류를 재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해요. 오류를 재현하고 그다음에 이 재현된 오류를 내 수정 사항으로 이렇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시면은 대부분 그 오류를 잘 분석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재현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고, 재현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 아신 이 사항들을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코딩 테스트 같은 걸 하실 때, 음, 뭐 발생할 에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오류는 또 발생시킬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만 이런 식으로 좀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께서 발생시키는 오류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이 오류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재연을 해보시거나 그러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하죠. 1, 2처럼 이렇게 디버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애초에 오류가 적게, 완벽하게 오류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게 코딩을 하면은 더 좋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결론은, 네. 효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제가 공유드린 이 강의를 보시면 되고, 우리는 정확성에 집중해서, 네,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버깅 포인트를 잡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디버깅 해야 이 오류가 풀릴지 이걸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트라이 앤 캐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구문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디버깅 방법이냐면은 그냥 마구잡이를 하나씩 던져보는 거야. 별 때까지. 약간, 뭐랄까요. 인디언 기우제 같은 느낌으로, 이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다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은, 뭐 언젠가는 오류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쵸? 왜냐면은 인디언 기우제가 그 확률이 100%인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결국에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걸려서 오류가 해결됐기 때문에 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또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삽질하는 과정을 또 거치셔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왜 안 좋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문제에 집중하는 그, 이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당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디버깅에 시간을 할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트라이 앤 캐치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약간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그 전략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네, 시험 시간 안에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총 시험 시간을 알고리즘 분석이나 그 문제를 이해하거나 이런 데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외에 디버깅이나 오류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디버깅이나 오류가 어떤 케이스가 많은지 이거는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딩 테스트 부분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두 부분은 문제 이해나 구현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실제 알고리즘을 공부하셔야 얻을 수 있는 역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하지만 이 디버깅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알고리즘을 몰라도 쉽게 네, 실력을 쌓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라색 부분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았던 문제를 실수로 놓치지 말자.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디버깅에 집중한다. 디버깅의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 코딩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까? 이건데요. 보통 이러한 과정을 거치죠. 문제 푸실 때.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다른 말로 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문제를 수정하는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되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거죠. 네. 어, 문제를 해석하는 시점에 잘못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액션은 그냥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시다가 문제에서 밑에 부분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이해했던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계 시점. 그러니까 그 저번 강의에서 말했던 의사 코드 과정에서 잘못을 발견한 경우는 의사 코드를 수정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의사 코드와 관련된 의사 코드를 수정하면 돼요. 이거는 실제 코드를 구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코드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현 시점이 잘못한 경우는 코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코드 구현 시점에 뭔가 디버깅 할 때는 해당 부분의 코드 수정하고 이 코드를 구현한다는 거는 뭐 어떤 변수도 있고 함수도 이렇게 여러 개를 구현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코드들을 전부 검토하고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법적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를 조금 수정하면 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예 설계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레벨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앞에 레벨로 넘어가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이나 이 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설계가 잘못됐으면은 의사 코드를 다시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 코드를 바탕으로 구현을 다시 하셔야 돼요. 뭔가 점점 할 일이 많아지죠. 이거를 조금 수치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이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의 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수정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코딩을 할 때 그 수정하는 비용하고 한 2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배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다루진 않지만 뒤에 뭐 이렇게 그 코딩 테스트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구현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를 체크해 이 구현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그 여러분들만의 TC로 막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잘못되면은 요구사항 분석에 비해서 50배 정도 시간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맞아요. 네. 그 수십 년간 연구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맞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앞에 단계에서 수정을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현 이전에 웬만하면은 그, 네, 구현 이전에 그 수정할 것들은 다 수정이 되는 게 낫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게 그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고 그냥 바로 구현에 들어가신 경우가 많잖아요. 구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고 문제 다시 보고 구현하고 다시 문제 보고 구현하고 이러면은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 구현을 하게 되면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고 이 앞에 이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설계 단계나 그런 단계를 거쳐서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네, 구현 전에 그 코딩 테스트에서 주어진 시간을 많이 할당해서 최대한 네, 품질이 좋은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1분 정도 볼 시간을 드릴게요.
문제를 다 이해하셨을까요? 이 출력도 보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특정 위치에서 음성이 떨어지거나 상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보시고 예, 구현해 주세요. 아,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네, 똑같은 의미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요구사항도 분석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구현을 해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때요? 잘 한 것 같아요? 주변 상하후 땅의 변화의 합을 구하는 문제. 맞죠? 좌표 받고 x를 기준으로 사방에 해당되는 값을 더한다. 2의 값을 반환한다. 그리고 구현을 보니까 x, y 좌표 받고 배열 받고 그다음에 뭐 사방에 그 좌표 값을 더했죠. 어때요? 뭐 잘 된 것 같아요? 누락한 합이요? 여기 보면은 네, 사방에 해당되는 값을 더하고 그다음 여기 네, 네 개 상하 좌우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잘못된 설계예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노린 건데 봐요. 어, 여기서는 얘를 기준으로 사방을 더하면 12가 맞아요. 그쵸? 1 더하기 5는 6, 10, 12. 그쵸?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2, 6, 8, 4. 2 더하기 8은 10, 10 더하기 4는 14, 14 더하기 6은 20, 20이죠. 21, 28, 31, 36. 그러니까 얘는 사방이 아니라 팔방을 더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왜 12가 맞았냐? 이, 이 대각선에 있는 걸 전부 더해보면 0이 나오거든요. 7, 마이너스 7, 0이죠. 그래서 사방에 있는 거랑 팔방에 있는 거랑 첫 번째 입출력은 합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 보면은 그 샘플 TC를 다 보지 않고 첫 번째 것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으면은 맞네? 맞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함정 같은 TC를 한번 공유를 드린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방이 아니라 팔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네, 이 설계는 틀렸다는 거고요. 팔방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볼 거는 사방이 아니라 팔방이고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내가 이 실수를 알았다면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이 실수를 알았다면 구현을 할 때 이 실수를 알았다면 이 변경량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걸 물어보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는 지금 이거죠. 얘만 바꾸면 돼요. 상하좌우가 아니라 그냥 팔방이라고 바꾸면 돼요.
수정량은 이 정도. 근데 이 설계에서는 이 상하좌우에 해당되는 게 사방이죠. 얘를 그냥 팔방으로 바꾸면 돼요. 네. 근데 얘를 이 사방에 해당되는 이 코드 부분을 보세요. 바꿔야 될 게 점점 많아지죠. 추가하거나 바꿔야 될 게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 운이 좋은 건데, 네. 이게 다른 기능이랑 연관돼 있으면 이제 바꿀 게 더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게 잘못됐다고 그 인지하는 시점이 뒤로 갈수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되도록이면은 이 앞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에 시간을 쓰면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했으면은 코딩을 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려요. 30분도 되게 많이 들인 거고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수정을 해서 오류를 뭐 고치고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은 요구사항 설계에 여러분들 최대한 힘을 실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코딩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못 풀 거는 못 풀고 아는 거는 분석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어? 두 번째, 코딩 테스트는 그냥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 더 빨리 내는 거는 그렇게 막 당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당락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 실수로 가장 만나는 게 약간 이거 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람이 성급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문제가 기니까 이거를 다 읽으면은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훑어보고 대충 내가 생각했던 거랑 입출력이 맞아. 그러면 그냥 이런 문제구나. 약간 이렇게 약간 건성으로 이렇게 문제를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출제자도 이런 걸 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앞에 있는 TC에서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을 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분석을 하셔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는 문제라면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냥 꼼꼼히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했겠지만 네, 그래서 설계 단계에 여러분들께서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TC도 조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현재까지 정리하면은 디버깅은 앞 단계에 할수록 구현이 적게 되고 구현 이전에 최대한 품질을 높이죠. 어,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정확성이랑 효율성에서 정확성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조금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사항 분석할 때는 네, 내가 이 문제를 뭐 정확히 이해했나? 아니면은 이걸 일단 어떻게 되지? 약간 까리한 거 있잖아요. 이 까리한 거는 반드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만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슈도 코드를 구현하시거나 그 슈도 코드 단계에서 이 여러분들 만든 슈도 코드로 네, 이러한 그 입력에 대해서 아웃풋을 제대로 생산하는데 이거를 보고 구현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 구현할 때 되게 많이 헤매실 테니까요. 이 얘기까지 드렸고 그다음에 구현할 때는 함수 하나당 역할은 하나씩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최대한 각 모듈 간의 사이드 이펙트가 적게 나오는 게 좋다.